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 박스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박스 매매는 결국에는 주식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 분석에서 거의 모든 매매는 박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게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매매인 거거든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그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것들이 다른 게 존재하는지도 설명드리고 궁금한 것들 질문 통해서 답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박스 매매하면 박스권에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매매 정도로, 혹은 지수가 횡보를 할 때 비슷한 가격대에서 매매를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수익 안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다이나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고, 좀 디테일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박스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제가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모르는 것이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좀 다르게 생각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박스가 지지 저항으로 형성된다라는 거는 일반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아는 것 같아요. 지지가 있고 저항이 있으면은 이것이 모여서 박스가 된다. 이 정도는 대부분 다 그거 나도 알지, 그게 박스 매매잖아, 쉽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스가 연결된다라는 거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삼진 L&D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보여도 여기 박스가 있네, 그래 이게 박스 매매지, 여기까지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박스 무너졌네로 보지, 이게 연결된다라고 생각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박스 돌파했네, 그냥 거기서 끝이지, 이게 다시 박스가 새롭게 연결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이 박스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매매에서, 실전 매매에서 이 박스 안에서, 이 안에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 안에서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이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점,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이 연결점, 이 연결점에서의 매매가, 박스 매매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훨씬 더 핵심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단편적인 매매의 예도 있습니다. 기법화 많이 되어 있는 거, 고점 돌파 매매가 대표적으로 2번 박스에서 3번 박스로 넘어갈 때 고점 돌파다, 3번 박스에서 4번 박스로 넘어갈 때 이럴 때가 고점 돌파지, 여기서 이렇게 매매하는 거지, 그게 정리돼서 고점 돌파 매매처럼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기법화 될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는 이 연결점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존재는 한다는 거예요. 기법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 고수들은 이 연결점에서의 매매를 잘해요. 초보자이고 경험이 적을수록 이 연결점에서의 매매를 더 어렵게 느끼고 난해하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못합니다. 그냥 대충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서 방치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이 연결점을 얼마나 부드럽게 잘하느냐가, 그 차이가 실력의 차이다 라는 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처럼 차라리 돌파되는 매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수익이 날 것이고, 조금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덜 먹을 뿐이지 막 나한테 되게 치명적인, 내 계좌에 치명적인 무언가를 만들진 않거든요. 어찌됐든 올랐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게 문제죠.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박스의 저점이 깨지고 다운그레이드 됐을 때, 근데 이게 한 번만 깨지면 상관없는데 내가 들어간 건 4번 정도에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들어갔다가 박스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이렇게 4번에서 7번까지 박스가 깨지고 내려올 때, 이럴 때는 벌써 연결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이 연결점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여기 눌림목 될 수 있을까? 눌림목? 추가 매수. 여긴 진짜 바닥이겠지? 추가 매수. 멋됐다, 새됐다, 돈도 없는데 방치. 이제라도 손절해야 되나? 여기서 되게 애매한 손절과 방치 사이에 고민을 하는 약간 이런 패턴적인 패턴이 보여져요.
여기서 이거를 뜯어 고치게 되면은 일단 이 연결점에서 대부분 매수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사실. 그리고 이 매수도 결국에는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화면을 좀 크게 볼게요. 조금 크게 보면서 보여지는 화면이 달라졌는데요. 이렇게 연결될 때 여기서 다들 추가 매수만 생각한다. 이게 문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1번 박스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이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잘 되고 있네? 괜찮네? 좋네? 하면서 이런 밑에서 또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박스의 저점으로 올수록 다시 매수를 하겠죠. 이 박스의 저점으로 올수록 여기서 체크해봐야 되는 거는 이 1번의 박스 안에 매매를 생각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할 때 박스 저점으로 갈수록 비중이 높아져요. 비중이 높아지는데 박스는 1번에서 2번 박스로 다운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깨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군가는 여기는 손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이다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게 손절도 그냥 단순히 손절이다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은 매도가 필요하다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박스 안에 매매를 하다 보면 비중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박스를 깨고 내려갈 때 여기서 손절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매도를 통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적정 비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 여기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매도를 해서 적정 비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관리가 어려울 것이므로 그러므로 그냥 그렇게 할 거면은 손절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이기도 할 거고요. 맞아요. 여기서 이거를 생략하는 순간 연결점에서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략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진짜 여기서 욕하면서 그냥 존버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되나, 공포의 손절까지 생각해야 되나, 막 이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커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적정 비중으로 돌아가 주는 게 좋은데, 이 돌아가는 방법도 다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조금 나뉘어요. 떨어지고 있을 때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팔딱거리는 흐름이 있거든요. 회복하려고 하는 움직임. 여기서도 보면은 이때 떨어지려고 하는 점도 있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가격대를 한 번은 주는 이 B 같은 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A가 마저 B가 마저는 저는 스타일 같아요. 하지만 A든 B든 어디서든 간에 뭔가를 해주긴 해줘야 된다. 그리고 A랑 B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정말 스타일과 성향과 실력과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안에서도 되게 많은 매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매매 액션이 다이나믹하다는 게 아니라 매매 전략 자체가 가는 길이 되게 많이 갈려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그냥 떨어질 때 바로 매도하지, 이것도 될 수 있고요. 여기서 매도는 생략하고 밑으로 갈 때 오히려 조금 더 사주다가 그 다음 올라가는 데서 이거를 포함해서 여기서 팔아야 될 거를 합쳐가지고 조금 더 크게 매도를 한다. 이것도 대표적으로 결국에는 같은 관리이지만 다른 방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적정 비중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느낌을 최대한 맞춰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매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비중이 높은데 어떻게 매수할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 매매는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매하다가 박스 이탈돼서 박스 무너지게 되면은 손절, 이렇게 국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수익성은 이 안에서의 매매만 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 매매 괜찮은 거 아는데 큰 수익은 못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점을 자기가 잡을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락한 이러한 연결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연결점을 잡으면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평단가죠, 매수가를 유리하게 잡아도 놓고 비중도 같이 잡으면서 실제로는 매집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로 종목이 시세 분출을 할 때 이런 데서
박스 안에서의 매매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되게 잘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 팔고 끝나거든요. 조금 더 봐야지 해봤자 이런 데서 다 팔려요. 박스 돌파한 초반에 거의 다 팔립니다. 근데 이 연결점을 관리하게 되면은 박스를 타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흘러가다가 진짜 큰 파동이 나와서 굉장히 유리한 기회가 왔었을 때 이거를 박스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죠. 이거를 박스를 타고 올라갈 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올라가는 박스는 내가 계속 트라이를 해보겠다. 그런데 내려가는 박스를 왜 굳이 또 연결을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느냐. 나는 내려가는 거는 손절하고 올라가는 기회만 계속 잡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되게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되게 모순이 있어요. 결국에는 올라가는 박스를 이렇게 잘 타려면은 내려가는 박스를 자신이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 직진 상승은 없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기야 있겠지만 그 확률 기다리다가 손절만 계속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무조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하지만 내려가고 있을 때 다운그레이드 이렇게 하락하는 박스도 잡을 수 있어야 여기서 비중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올라가는 박스를 내가 먹을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정직한 직진 상승이 아니라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데서 손절 당하면서 물량 털리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하락하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박스의 연결점을 내가 거부감이 없고 그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이것도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는 연결된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결점에서의 매매가 박스 매매의 핵심이다. 박스 안에서 이 안에서 매매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이 안에서 그래도 크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그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수익이 진짜 커지려면은 박스 매매에서 연결된 박스로 이어갔었을 때 이 수익은 단순히 커지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같은 박스 매매이기 때문에 자신의 박스 매매의 연결점까지 잘 컨트롤하면서 실력을 성장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클럽에서도 많이 가르치고 집중하는 게 이런 연결점에서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고민의 포인트, 실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게 훨씬 더 부드러워지는지 이런 케이스들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클럽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을 잘하려면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다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단 박스로 내려갈 때 리스크 관리를 한다.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린다. 여기서 그냥 마무리 항상 하고서 박스 매매 잘했네 그러면서 이제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나중에 떨어지는 상황에서 손실을 더 크게 누적시키는 그런 이상한 매매보다는 이 양쪽 방향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리스크 관리, 수익 극대화 모두 해내는 거.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거랑 이제 한결같이 맥이 다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주식 실력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지만 오늘 말씀하셨던 이 내용을 되게 깊게 고민하고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안 했던 방식으로 하게 되면서 많은 부분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렇게 내려가면서 매도를 고민하고 뭐 그런 부분들요. 이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였기 때문에 잘 음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주식에 많은 도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될 때 뭘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수영을 이론으로 배우고서 물에 들어가면 우왕좌왕하고 허우적대는 거랑 똑같이 주식에서도 이걸 알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허우적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아마 경험하셔서 알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랑 같이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계속 영상마다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비더 공유카페라는 네이버 카페에 찾아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 들어오시면 이런 모양의 카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투자클럽 공지 보러 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먼저 카페 가입하신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공지고요. 이 안에는 이제 어니스트님이 하는 그런 비중 관리, 아까 설명 들었던 박스를
뚫고 내려가는 하단 박스로 가는 상황, 올라가는 상황, 그런 여러 가지 브릿지 상황에서 어떻게 섬세하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지, 비중과 평단 관리를 하면서 계좌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차근차근 역전하면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경험까지 실전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를 어니스트님 매매 그대로 따라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해놓은 공간이니까 여기도 한번 잘 읽어보시고 가입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상담하고 안내 드리고 있어요. 이 아래는 후기도 좀 오래된 후기긴 한데 후기도 좀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추가를 해놨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댓글에서 추가적인 질문 답변도 있으니까 다 읽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